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이어서 나머지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데 그것처럼 영상 파일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아마 사운드가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뉴스 영상 이어서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분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큐리티 토큰이나 RWA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요청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WA 쪽에서 어떤 분이 엘리시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좀 관심이 있던 부동산 분야에 있는 코인이라서 한 번은 살펴보고 토큰 증권이랑 별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영상 제작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토큰 증권 분야에 관련이 어느 정도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토큰 증권을 전문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토큰 증권이라는 영역이 이전에 제가 카테고리상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RWA 영역에 해당을 하고 또 RWA 자체가 커져가면서 토큰 증권도 점차 번져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혹은 원하신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전혀 관련이 없는 거라면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RWA 파트나 토큰증권 쪽에 좀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시면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뉴스를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의 스테이블 코인 체제 작업을 시작했다. 쿠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남아공의 이제 정부 단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해도 될까 안 될까를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됐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게 부딪히는 포인트가 CBDC랑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논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CBDC는 정부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질감이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기업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 자체가 사기업이라면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일단은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케이스 스터디는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결론이 나오는 건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규제 기관의 토큰화 및 보관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또 강화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관해라는 거. 입증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스테이플 코인에는 적용하는 건 아니고, 분할된 지분을 토큰하기 위한 합의는 집합 투자 계획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 집합 투자 계획이 뭐냐? 이러기면 이제 스터디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지금 홍콩이 규제를 더 이렇게 스트릭하게 보고 있다는 거는 사실 좋은 시그널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시장을 오픈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는 거 스터디를 조금 할 필요성이 생기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터X가 오블리게이트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 대충 보면은 부채 상품 구조화, 발행 이런 쪽에 선도적으로 오블리게이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얘네가 인베스터 X하고 협업을 맺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어 세큐리타이즈가 리퀴드 펀드 페더레이션에 합류해서 토큰화된 경제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리퀴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맥이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지금 이전부터 나오는 뉴스 중에서 점차 리퀴드 네트워크를 쓰는 데가 생긴다. 실제로 실사례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토큰 증권을 구매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WA 토큰화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플랫폼,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미술품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조각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는 좀 잘 부르잖아요. 요 회사인 것 같네요. 캡탈텍스. 여기가 이렇게 미술품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볼까요? 부동산 및 미술품 같은 자산에 투자할 때 조각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회사는 이제 크리오 체인을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산 토큰화 한다. 그리고 다오 거버넌스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발언권을 제공한다. 이게 온도랑 비슷한 형태예요. 그렇게 거버넌스 토큰을 내겠다는 거고, 투자 방식도 이렇다. 두 번째 디지털 채권은 CBDC를 사용해서 결제가 된다. 디지털 채권인데 그게 CBDC를 쓴다는 겁니다. 올해 6월까지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계획이다. 아까 봤었던 엑스나 이런 데 상장이 돼 있다고 하고요. 디지털 채권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CBDC를 사용하는 실사례들이 생겨나면 아마도 가속도가 붙을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파트입니다. 핀테크 플랫폼 엑스아트가 글로벌 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어디를 인수했대요. 그래서 폴트레이드 구축 예정이다.
그 인수한 곳이 어떤 곳이냐 볼까요? 7년도에 HSBC나 스탠 차타드, BNP 같은 이런 것에 대한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고 현재 22개 이상 은행하고 타타그룹이나 리노틴토 등 글로벌 기업들의 무역 금융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다. 대형 은행들하고 많이 컨택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서 플랫폼이 좀 파워풀하다는 게 조금 느껴지네요. 어떤 곳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인 것 같네요. 시티은행이죠. 시티에서 엑셀이 백업을 하고 있고 좀 투박한 거긴 한데 그래도 좀 파워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도 좀 흥미가 생깁니다. 싱글라리티라고 해요. 여기는 싱글라리티는 기관의 디파이에 대한 기밀 액세스 제공하기 위해서 220만 달러를 펀딩을 받았다는 얘기죠. 2022년 말에 설립된 싱글라리티는 두 번째 펀딩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디파이에 대해서 지금 펀딩을 받는 건데 일단은 노무라가 리드를 했나 모르겠네요. 노무라 자회사가 들어온 것 같고 에레카 파트너스, 크립토, 디지털 에셋, 캐피탈 매니지먼트 뭐 등등이 조달을 했고 한 400만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했다. 제법 크죠? 뭐 한 50억이긴 한데 뭐 작다면 작은데 제법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제 토큰 증권이기 때문에 KYC, KYB를 준수하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디파이를 활용한다. 그런 거고 영지식 증명도 쓴다. 여기도 좀 지켜볼 만한 회사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지켜볼 만한 회사들은 꼭 두 번씩 세 번씩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 중에 또 최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상품들 중에서 더 흥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분별해 간다면 저희가 이제 부를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탈 게이트는 기관 시장을 목표로 한다. 기관을 노리고 있다는 거고 싱글라리티. 방금 봤었던 그 회사고요. 기관 시장을 일단 컨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받았고 그렇다. 기관이 타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좀 찍었었죠. INX가 리퍼블릭하고 인수 연장에 합의를 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패스하기로 하고요. 결론은 5월 말까지 인수에 대해서 연장이 된 것 같고 그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뉴스를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AMA죠. Ask Me Anything 이라는 약자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번역해서 그 요약된 내용을 갖다가 저번 시간에 발표를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 뉴스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오타도 많이 일본 쪽에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KYC 솔루션을 개발했다. 아이오타가 좀 그런 쪽으로도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솔루션을 개발했고 보시면은 우선 DL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걸 목적이다. 좀 접근성이 좋게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스트릭하게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요. 일단 뭐 그렇다. 아이오타가 그런 걸 갖다가 준비를 한다. 부동산 기반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해시그리드 승인했다. 그런 말이죠. 해시그리드가 부동산 관련 디지털 증권을 제공하도록 SEC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 SEC가 아닙니다. 나이지리아 SEC가 해시그리드가 부동산 토큰화를 하는데 승인했다는 거고 이 회사의 이제 미션이 수백만 명의 젊은 투자자에게 유망한 디지털 자산 살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도. 이번에도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레이트 이글 골드 코퍼레이션이 뭘 했다는 건데 볼까요? 토큰화 파트너십 프로그램 TPP 시작을 승인을 했다. 그런 얘기고 배당을 하는 토큰인 것 같아요. 보통주 보유량에 비례해서 토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콜롬비아에서 금 채굴하는 거에 대한 권한을 받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팔에 PYUSD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페이팔이 페이팔 마피아 뭐 이런 언어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PYUSD라는 거를 페이팔이 가지고 있고요. 그거가 어느 정도 좀 승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통이 되도록 됐습니다. 파워가 풀하거든요. 근데 얘가 뭔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요거의 실제 자산을 기반으로 파이로서 수익률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폐의 단위를 이제 페이팔이 되는 거고요. 그 USD.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더나 USDC 같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떤 플랫폼에서 요거의 실제 자산을 가지고 디파이 수익률을 얻는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대출 시장에 추가된 최초의 사례다. 이게 최초인지는 글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스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살짝 볼까요? 여기에 있는 자산을 가져가서 다른 데서 상장을 한다는 거고요. 보면 이제 트레저리 본드, 국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S&P 500 같은 거 좀 어떤 특성화된 500 그런 상품들을 가져다가 한다는 건데, 여기 나오죠.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산분들을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그런 투자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빌리거나 갚거나 하는 행위들도 당연히 가능하고, D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풀에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빌릴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돈들을 이자율 나와 있죠. 이자가 이렇다. 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품군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팔이 주도로 하고 있는 그 PYUSD를 사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혹시나 해서 제가 봤는데 보이죠? 똑같은 그림으로 이름도 똑같이 해서 네트워크라는 이름 붙여서 티커명 요걸로 해가지고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팔아제낍니다. 이게 얼마나 영악한지 보이시죠? 이런 사기꾼들은 항상 저런 거 있을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괜찮다 싶은 것들을 바로 확인해서 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혹시나 한번 열어봤는데 역시나 있네요. 사기꾼들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첵스가 또 나왔네요. 뉴스에. 오네라도 자주 보이죠. 이제 뉴스 선별 드릴 때 항상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떤 토크나 포럼에서 시작을 발표한다. 기조 연설을 하는 것 같네요. 뭐 어떤 연설을 한다. 그런 정도의 내용. DTCC는 블록체인 T1이 답이 아니라고 한다.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 이게 좀 말이 해석이 좀 이상한데 결론은 T0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은 블록체인상에 올라와야 된다. 완벽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DTCC 홈페이지고요. 얘들은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요.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스터디 영상을 제가 시리즈물로 만들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죠. 세큐런시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걸 아예 인수로 해버렸어요. 이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제품 및 서비스에 보면은 뭐 기관 청산 뭐 이런 것들, 자산 관리 뭐 등등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대충 보이시죠?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어떤 것들을 하는지. 되게 광범위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T1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건데 결론은 뭐 T0가 돼야겠죠. 아이오와 디지털 재산 법안에서 개인 재산으로 좀 제정이 된 토큰화된 실제 자산. 무슨 말일까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법원 판결이 난 것처럼 이제 되게 이해하기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디지털 자산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 재산으로 인식을 했다. 실제 RWA가 뭐 법적으로 좀 어떻게 증빙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실제로 이게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으로 분류가 아직 거의 되긴 됐지만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되진 않았고 실질적으로 쓰는 용어도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아이오와에서는 이게 개인 재산으로 인식을 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짓거나 이러면은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점점 법제화의 속도를 내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거에서도 이런 게 아마 참고가 될 것 같다. 판례상 참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RBI, Reserve Bank of India. 굉장히 중요하다. RBI가 도매 CBDC 파일럿에서 자산 토큰을 테스트했다. RBI는 인도 중앙은행이죠. 써있듯이. 그게 CBDC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데 얼마나 이 CBDC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도매를 한다는 말은 이제 일반 소비자용을 말하는 건 아니고 기관급에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 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건데 사실상 이런 게 돼서 성공을 하면 소매로 넘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인도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고 이 나라에서 실생활에 무리가 없게 되는 때 전 세계에서도 아주 가속도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세계 경제의 중심이 이제 점점 중국에서 또 인도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미래를 보면 국산 인력들에 대해서 경제가 발전을 할 때 CBDC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 세계가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도 끝까지 들어줘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더 좋은 상태로 다음 시간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물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라도 좀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